자, 오늘은 아제라이드 2022년 신년 노숙자 모드 또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숙자 비싼 제품들을 선물도 받고 장만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화목난로를 처음 게시했는데 초창기에 화학물질 열심히 들여 마시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달궈져서 화학물질을 다 빼고 이 분위기 있는 화목난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오늘은 우리 김태환 디자이너님이랑 덴마크에서 또 좋은 시계 선물도 주셨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탈리아 계실 때 그 석고상, 석고상이 아니라 석고 모델, 다비드의 석고상을 깨부순 이야기, 다비드가 아니네요. 참, 푼토 컨셉카를 깨부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다비드 석고상을 깨부셨다는 줄 알고 문화재 파괴인데 이거 깜짝 놀랐다가, 어떤 주지아로와의 사연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스폰서 받은 시계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시계 이야기까지, 김태환 지사님의 시계 이야기까지. 오늘 노숙은 파주 학교 풍경 캠핑장에서 저희가 장박 시작 기념으로 노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로 가게 된 그 배경이 이제 대우가 매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우가 매각을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1990년대쯤이죠. 그래서 매각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포드에서 와가지고 실사를 했어요. 포드에서 와가지고 회사 전체를 다 이제 들여다보고 디자인 센터까지 무슨 모델 개발하는 것까지 다 보고 가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했고. 그쵸. 포드가 거의 인수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냥 또 떠버렸고, 기아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더 디자인을 앞으로 이 회사에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디자인을 어디서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때 마침 주자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주자로가 자기네 회사에 와서 같이 일을 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이태리에 가서 주자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 회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태리 주자로 회사를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태리 왔잖아요. 근데 주자로는 같이 일을 하자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별로 진전이 없고. 그냥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신 거예요. 글쎄요. 진짜.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카루세리아 리스트를 다 적고 거기에 누구 컨택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알아보고 해서 그때 이제 이력서를 전부 다 냈어요. 여러 회사들한테. 그랬더니 제일 먼저 피앗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피앗에서 연락이 오더니, 피앗에 그때 테스토레라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와서 인터뷰를 하자.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사장님 잠깐 인사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인데 움베르토 로드리고스라고. 저하고 나중에 진짜 친한 친구가 됐는데 전 처음 봤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일주일 있다가 연락을 주겠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 보니까는 저랑 같이 RCA를 졸업했던 친구, 아우디에 있는 스테판 실라프라든지, 근데 이 움베르토 로드리고스라는 사람이 폭스바겐에 오랫동안 있었던 디자인 또 엔지니어링 이쪽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사방에다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레퍼런스 체크를 하더니 일주일 후에 피앗에서 그럼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피앗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시작을 하게 됐죠. 피앗에서 일을 하면서 움베르토 로드리고스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그분은 피앗, 알파 로메오, 란치아를 전체 총괄하는 디자이너였어요. 네. 저랑 이제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보고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프로포절이라든지 마음에 들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저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때 피아트도 자체 디자인 연구소가 있었고, 카로체리한테 그렇죠. 디자인도 어떤 위탁도 하고. 네네. 피앗은 자체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고 자체 어드밴스 스튜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루체리아가 이태리는 그 토리노에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유명한 데가 거기에다가도 프로포저를 이렇게 다 맡기고. 근데 뭐 하여튼 기아라는 기아도 있었죠. 그렇죠. KIA가 아니라 GHIA. 예, 거기는 전에는 포드에서 포드가 많이 주로 소속이었고, 예를 들면 피닌파리나 같은 경우에는 푸조 아니면 페라리 차들을 주로 이제 프로포저를 많이 했고, 주자로 같은 경우에는 뭐 르노, BMW, volkswagen 그쪽을 많이 했고, 옛날 피에 회장하고 미스터 조제토 주자로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거든요. 주자로가 처음에 스튜디오를 냈었을 때 피에 회장이 짐을 싸가지고 이태리 토리노에 와서 같이 거기에서 막 배우고 일하고 그랬던 뭐 이야기도 들었고. 하여튼 근데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란푼토라는 거는 피아트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이거든요. 그란푼토라는 차가. 푼토가 가장 작은 소형차네요. 푼토보다 더 작은 게 있죠. 그 이름이 뭐더라? 푼토가 우리의 거의 아토스, 옛날 현대 아토스만한 정도. 그거보다 조금 크죠. 예. 하여튼 푼토가 이제 진짜 국민차죠. 이 피아트에서는, 이태리에서는. 근데 그 푼토라는 차를 세대가 이제 몇 세대를 걸쳤는데, 제일 처음 푼토가 이태리 말로는 포인트예요. 점. 근데 이탈리안으로 말하면 푼토 그러면 되게 뭐 멋있게 들리는데 점. 근데 제일 첫 푼토, 그다음에 두 번째 푼토까지 아마 주자로가 프로포저를 했던 게 생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란 푼토라는 거를 새로 이제 하는데, 피아트 스튜디오, 또 피아트에 있는 어드밴스 스튜디오, 그다음에 피닌파리나 베르토네, 주자로 이렇게 다 프로포저를 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경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모델을 만들지 않고, 그때는 벌써 피아트 VR 스튜디오가 Virtual Reality라고 그 큰 뭐 자동차 1:1 들어가는 사이즈 스크린이 2개 있고, 거기에서 프로젝션을 해서, 그러니까 에일리어스라는 그 모델링 툴을 가지고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더 돌려보고 그러면서 프로포저를 할 때, 그때 첫 라운드에서 피닌파리나하고 주자로가 떨어져 나갔어요. 몇 개를 고르는 중에서. 그리고 이제 베르토네하고 피아 스튜디오, 그 다음에 어드밴스 스튜디오 3개가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제 또 진행을 하다가 베르토네 떨어져 나가고 어드밴스 스튜디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피아 그 디자인 센터 하고 첸트로 스틸레라 그래요. 첸트로가 센터고 스틸레는 스타일. 첸트로 스틸레에서 프로포절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건 이제 석고 모델로 만들잖아요. 1:1을.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태리만 석고 모델을 쓰고 나머지는 다 클레이 모델을 쓰는데, 그 석고 모델을 진행을 첸트로 스틸레에서 진행을 안 하고 베르토네 가서 진행을 했어요. 베르토네 자기네 프로포절은 아웃이 됐지만 베르토네 가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태리 그 피아트 모델러들의 그 노조가 있는데, 뭐 노조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한 6시에 출근해가지고 한 오후 2시면 다 집에 가요. 근데 하루 종일 와가지고 신문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모델 같은 거는 거기서 진행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모델 스튜디오는 거기 프로포절이 선택이 되더라도 다른 카루제리아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베르토네에 가서 진행을 하게 됐죠. 이제 저도 이제 매일 베르토네로 출근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석고 모델이 이제 거의 완성 비슷하게 단계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그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모델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베르토네 모델러들하고 일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피아트 모델러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면 집에 가니까 모델을 진행할 수도 없는데, 야, 근데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옛날 공산주의식이에요. 제가 체코슬로바키아에 갔었을 때도 그러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2시면 집에 가요.
그리고 오후에 가가지고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뭘 가꾸고 과일나무를 키우고 뭐 밭을 가꾸고. 근데 하여튼 우리가 보면 별일도 아닌데 하여튼 집에 가서 간다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가더라고 진짜. 베르토네 같은 경우에는 저녁까지도 막 아주 늦게까지도 내가 원하면 자기네들 같이 일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재밌었고.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이 모델을 이탈 디자인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석고 모델을. 베르토네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움베르토 로드리거스라는 분이 제 이제 보스죠. 피아트 알파 로메오 란차 총칙이 맡은 분이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모델을 좀 거기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유는 설명을 안 하지만 자기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뜻은 알겠네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안 보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걸 회사에서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보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피아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푼토들이 전부 다 주자로가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경쟁에서는 벌써 1라운드에서 떨어져 나갔는데도 다시 주자로 이름을 붙여서 차를 나중에 생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델을 보내라 그래서 화가 사실 머리끝까지 났는데 베르토네 디자인 모델러들한테 큰 도끼가 있어요. 도끼 자루가 이렇게 긴 도끼를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희 차에도 달려있는데. 맞아, 그런 거. 이 폴란드 스포츠 튜닝 차에도 그 도끼 달려있는데 한 번도 안 쓴 건데 오늘 한번. 그래서 그 석고로 모델이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데 도끼로 그 석고 모델을 앞에 뒤를 제가 다 두드려 깨서 부셨어요. 깨서 부시고 그때 저기 베르토네 모델러들이 기겁을 하게 놀라진 거죠. 이거 거의 다 만들었는데 저는 진짜 얼굴 시뻘개지고 화가 나가지고 명인이 도자기 그래서 그냥 깨부시던 막 두드려 부시고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으셨겠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기분이 안 좋아서 깨는데 그래서 옆에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렇게 모델하는 망치 같은 거 좀 있는 걸 가지고 모델한테도 주면서 당신도 깨.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내가 막 부시니까 내가 또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델 책임을 맡고 그걸 다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깨서 이탈 디자인 주자로 스튜디오로 보냈더니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꼰대라는 친구 있죠. 지금 꼰대가 저기 어디죠? 꼰대가 아닌 꼰대가. 꼰대. CONTE. 꼰대 주자로 밑에 있는 어시스턴트 꼰대가 모델을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델을 받긴 받았는데 모델이 왜 이렇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다 부셔져서 왔다. 난 몰라. 어떻게 가다가 사고가 났는지.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꼰대는 벌써 눈치를 채고 막 웃더라고요. 앞에 부분을 깨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 뒤를. 앞뒤. 네, 앞뒤를 다 깼어요. 전체를 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내긴 보내야 돼. 네, 그러니까 옆에 사이드 뷰에서 봤었을 때 그 실루엣, 그 앞에 후드, 앞에 부분은 좀 뭐 깼지만 그걸 다 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윈실드 그 센터 라인 쭉 뒤에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은 건드릴 수가 없죠. 그 베르토네 뭐 거기 모델러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다 알아요. 주지아로 이름으로 그걸 싹 내려고. 근데 뭐 이제 예상은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근데 그 예상이 맞더라고요. 그 모델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모델이 다시 와서 우리는 그걸 완성을 했죠. 깨진 모델을 다시 원래 있던 걸로 완성을 해서 거기다 이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파이널 뭐 헤드램프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넣고 그릴도 만들어가지고 피아트 사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그 자리를 딱 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모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델하고 주자로에서 모델이 하나가 딱 와 있어요. 옆에 주자로 디자인이라는 게 딱 써 있고.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 예상대로. 근데 보니까는 뭐 어김없이 우리가 했던 사이드 프로파일 거의 비슷한. 똑같이. 그러니까 앞에 깼던 부분, 깨졌던 앞에하고 뒤만 바꿔가지고 프로포즈를 냈어요. 그래서 나온 차를 피아트에서는 선택을 했어요. 결국 피아트 스튜디오를 제끼고. 네. 그러니까요. 그 주자로 모델로 선택을 했어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뭐 주자로하고도 친하고 주자로 아들 파브리치오하고도 친한데 파브리치오 그 아들한테
지금도 만났을 때 너 옛날 그 그란푼토 기억나? 그러면은 나는 몰라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해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랑프도 그게 이제 결국은 실제 모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양산차. 네, 그래서 하여튼 해치백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 해치백은 그래서 주자로 프로포절로 된 걸로 해서 그렇지만 전체 사이드 프로파일이 주자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사이드 프로파일은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했고 앞에 헤드램프 뒤에 테일램프 부분만 바꿔서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저는 다른 프로젝트는 그 그란푼토의 너치백 세단 버전 그거는 이제 또 제가 또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주자로가 뭐 하지 않고 그거는 제가 또 해서 그 이름이 리니아라는 이름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만들어서 동유럽 쪽에서도 많이 팔고 이태리에서도 팔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불법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그 당시 좀 좋지 않은 관행, 그냥 관행처럼 있었던 일인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병팔 듣지 않은 교수들이 이렇게 제자들 거 싹 해가지고 이름 걸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주자로 책임이 아니라 밑에 경영했던 이태리 피앗의 그 경영진이 뭐 어차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게 거기도 똑같네요. 그렇게 말하면 김호중 회장님도 이제 그 주지아로 그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탈리아 또 얘기를 하시다가 다비드 석고상을 깨부순 얘기로 갔다가 다비드 왜 자꾸 다비드야? 석고상하면 자꾸 석고 모델. 클레이가 아닌 석고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지만 이태리는 석고를 이탈리안으로 제소라 그러는데 제소 모델.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클레이 모델은 클레이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아 그래요? 이런? 이게 그냥 클레이가 아니라 그 산업용 클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왁스기가 같이 섞어가지고 특별히 제작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곱게 전혀 무슨 뭐 모래 돌 이런 거 전혀 없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게 둥그렇게 조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워낙 석고를 다루는 그 장인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하기 때문에 석고 모델을 쓰죠. 석고는 굉장히 싸거든요. 그냥 물에 개서 물에 개가지고 그냥 바르면은 되니까. 자, 근데 아니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또 얘기 나와서 또 이탈리아 시계 이야기를 또 뭐 이탈리아 계실 때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이태리 주자로 스튜디오에 이거 오늘은 이제 덴마크 시계인데 그 주자로 스튜디오의 디자이너 중에 키에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에자는 뜻은 사실 교회거든요. 이탈리안으로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이름은 교회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많이 쓰이는데 하여튼 키에자라는 사람이 시계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주로 시계를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태리는 나라는 가난한데 개개인은 부자래요. 근데 이 뭐 특별히 롤렉스 같은 시계 뭐 이런 것들 그냥 서브마리너 같은 거를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사기가 힘들진 않았었어요. 그때도 쉽지는 않았지만 요새는 정말 너무 구하기도 힘들죠. 보복 소비 때문에 또. 근데 오늘 뭐 여기 시계를 이거는 덴마크 시계죠? 그렇죠. 덴마크 스코브 안데르센인데 저희 고차박 채널 요리도 하고 캠핑도 가시는데 이런 스코브 안데르센 이런 빈티지 시계 디자인 차고 진행하시면 좋겠다고 뭐 덴마크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한테 선물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차고 나와서 이 얘기도 하게 됐는데 우리 김태환 디자이너님 직접 선택하신 디자인은 저는 진짜 클래식 중에서도 제일 좀 클래식한 거를 지금 차고 있는데 저는 하얀색 그 판에다가 이 아주 살짝 블루기가 있는 그 핸즈라 그러죠. 시계 초침 분침 이걸 핸즈라 그러죠. 이 핸즈하고 글자도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클래식한 것 같아요. 진짜 전형적인 클래식한. 이게 전에 이 진짜 클래식한 거에는 이 파란색이 거의 없었어요. 파란색이 없고 그냥 하얀색 판에 검은색 숫자만 들어가고 했는데 그 핸즈 그 초침 분침 시침도 그냥 검은색.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넣기 시작한 시계가 사실 몇 개 있어요.
그 론진이라는 그것도 이제 론진. 스위스 브랜드인데 론진에서 나오는 돌체비타라는 시계가 있거든요. 저도 그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이제 네모난 시계예요. 좀 길쭉하게. 돌체비타. 돌체비타는 이탈리안으로 돌체는 달콤하다. 비타는 인생. 그래서 달콤한 인생.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도 있죠. 하여튼 뭐 돌체비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계인데 이태리에서 돌체비타 그러면은 옷도 돌체비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옷 있죠. 이걸 터틀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태리에서는 이런 옷을 돌체비타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보다 반 정도 낮은 이렇게 목에 올라오는 거. 그건 루뽀라 그래요. 루뽀는 뭐냐면은 늑대를 루뽀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돌체비타라는 시계, 론진에서 나온 시계, 그게 하얀색에 이 블루 이 바늘들이 있는 게 되게 예쁜데 하여튼 이것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선택을 이걸로 했는데 굉장히 클래식하죠. 그 가격이 이게 30만 원대 후반, 중후반이던데 이게 시계 줄도 교체 쉽게 해야. 근데 이거 줄을 보니까 이거 정말 되게 재밌어요. 그 여기에 조그만 이 살짝 튀어나온 핀이 하나 있는데 뭐 팔에 손에 닿을 때는 아프지 않을 정도. 그 핀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밀면 그냥 줄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빈티지 시계들이 이제 뭐 100만 원 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스코브 안데르센은 3, 40만 원대에 근데 중가 정도에 살 수 있게 스코브 만들겠다. 안데르센도 그렇게 100만 원 넘어가는 시계가 있긴 있죠. 그거는 이제 오토매틱이고 이거는 쿼츠. 그냥 그렇죠. 배터리를 넣는 쿼츠. 근데 이 시계는 근데 되게 깔끔하고 정말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시계 줄 가지고 조금 연출을 할 수가 있죠. 패션 자기 옷 스타일에 맞춰서도. 네, 여기는 뭐 블루 핸즈니까 조금 뭐 다크 블루 줄 뭐 아니면은 근데 이 시계보다는 오히려 지금 편집장님 가지고 있는 이 시계 이런 시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 핀을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줄을 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토 밴드라 그래요. 나토 밴드. 나토 밴드는 여기다 줄을 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거 밑에는 이제 끼는 거. 그럼 굉장히 조금 스포티하고 이런 아웃도어 캠핑 같은데 할 때는 오히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린 컬러고 하나는 블루 컬러인데 한국 소비자들이 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어쨌든 이 스코브 안드레센은 그쵸, 몇백만 원짜리 진짜 수천만 원짜리 빈티지 시계는 집에다 모셔놓고 디자인이 똑같은 이 시계는 평상시에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캠핑이라든지 아웃도어 생활에도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레저라든지 아니면 또 옷 매칭에 따라서는 시계 줄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스코브 안데르센에서 나온 그 검은색 베젤 와치가 있는데 그 아웃도어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이 시계는 진짜 클래식해요. 굉장히 오래된 시계 같은. 그리고 제 시계에는 고차박이라고 그 이니셜을 새겨서 보내주셨어요. 네. 고차박이라고 보내줘서 저희 하여튼 고차박 채널 보고 연락을 주셔서 여기 비닐을 띄지 않고 계속 차잖아요. 그러면 손에도 땀이 차지만 나중에 오래 차면은 이 시계에 그렇죠. 그 비닐 안에 습기가 차가지고 거기가 이게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지만 그 좀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태환 디자이너님이랑 이렇게 시계를 나눠 차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린이랑 그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린이랑 블루 컬러도 같이 보내주셔서 하여튼 스코브 안드레센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잘 차보면서 또 나중에 이제 또 아제라이드 그 드라이브 찍을 때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주의 학교 풍경 캠핑장에서 저희가 이제 장박을 시작한 기념으로 또 화목난로를 처음 가동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된 노숙자, AI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숙자 모드로 오늘은 또 우리 고차박 캠핑 장박 기념 김태환 디자이너님의 다비드 조각상
아, 석고 모델을 왜 자꾸 다비드를 해. 석고 모델 파괴했던 그 스토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 근데 시계가 이 우리 배고파요. 이 노숙자 모드하고는 시계가 잘 안 어울려요. 시계가 너무 고급스러워. 이탈리아 노숙자는 시계도 고급스러운 창고, 고급스러운 시계 차고 노숙한다니까. 저희는 이제 이탈리아 모드로.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장박의 재미난 이야기, 화목난로를 조금 더 저희가 한번 다뤄보면서 화목난로에서 해먹는 음식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장박 때 뵙겠습니다. 안녕.